코스피가 단시간에 역사적 고점에 5,000포인트를 달성했는데요. 한편에서 너무 빠르게 올라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주식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녹화하는 날이 1월 29일인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5,170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지난 10월 달에 4,000포인트를 돌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5,000포인트를 넘어섰어요. 정말 속도가 굉장히 빨리 올라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투자 예탁금 같은 경우에 거의 100조에 가까운, 그러니까 95조 정도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또 대한민국에서의 공포지수로 불리고 있는 V 코스피 지수라고 있는데, 이 V 코스피 지수도 역시나 코스피하고 상승을 함께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단기간에 급등 국면에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부분들이 좀 확대되고 있고, 여기저기 과열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거든요. 최근에 자본시장연구원이라고 하는 데서 2026년 올해 코스피가 계속해서 순이익 증가세가 뚜렷하니까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5,600에서 6,000포인트까지 상향 조정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죠. 또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연간 목표치를 한 5,500포인트까지 높여 잡고 있고, 심지어 맥쿼리 증권 역시 6,000포인트까지 근접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게 잡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상승 동력은 역시 반도체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외신에 따르게 되면 삼성전자라든지 또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의 메이저 3사가 서버용 D램의 2026년 1분기 계약 가격을 지난해 4분기 대비해서요, 평균적으로 60%에서 80% 인상했다라고 통보했으니까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정말 HBM을 중심으로 해서 메모리 공급 부족이 굉장히 심각한 지금 상황인 것 같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가총액에 차지하는 비중도 지금 거의 30%를 넘으면서 40%에 근접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반도체 업종에서의 어떤 이익 상향이 코스피 전체 상승으로 직결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또 정부의 그 밸류업 정책도 한몫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25년 중반에 상법 개정이라든지 또 지배구조 개선 같은 제도 변화가 기대를 주면서 주가가 올랐고, 그 후에는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펀더멘털에 대한 요인으로 계속해서 상승했죠. 오랫동안 대한민국 증시를 짓눌렀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계속해서 해소되고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증시에 자금을 들어오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죠. 하지만 우려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온 게 사실 과거로 본다라고 하면 2년 연속 이어졌었던 적은 거의 없거든요. 실제로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 코스피가 지난해 10월 달 4,000포인트를 도달한 이후에 3개월 만에 5,000포인트에 도달한 건 트렌드를 벗어난 급격한 어떤 우상향 기울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열 양상이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코스닥도 하루에 7% 넘게 오른 적도 있거든요. 시장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에 적극 베팅하려고 하는 흐름도 감지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조차도 소비자들에게 주의 경고에 대한 목소리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지금 이 대목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 시장에 나온 그런 얘기들은 아닌 것 같아서요. 유럽계 거대 은행 IB 쪽에서 소시에텔 제네레라고 하는 IB 은행이요, 도발적인 보고서를 냅니다. 이 보고서를 찬찬히 뜯어보게 되면 소름 돋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2025년 작년부터 2026년 올해까지 코스피를 끌어올린 주체가 기관이라는 거죠. 그것도 기관이 좋아서 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산 물량이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ELS 같은 파생 상품 잘 아실 거예요. 작년에 이런 구조화 상품 발행이 30%에서 많게는 35% 정도 급증했는데, 그런데 증권사가 이런 상품을 팔면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주식을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좋아서 성장성이 좋아 보여서 산 진성 매수가 아니라 파생 상품을 방어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샀다라고 하는 게, 그로 인해서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 기관이 약 한 20조 원 정도 샀거든요. 그 대부분의 자금의 성격이 이런 자금의 성격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기초가 조금 부실하다라고 꼬집는 그런 보고서 내용입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실적 개선이라고 하는 펀더멘탈, 또 밸류업 정책이라고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맞물리면서 강세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사실 코스피가 물론 이제 많이 오른 것 같아 보이지만 PBR 지표로 따지게 되면 1.5배 수준이라 아직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하는 평가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단기 조정 가능성은 열어두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 돌파는 큰 상징성, 거기에 투자 심리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급등에 따른 어떤 변동성이라든지 또 외부에서의 어떤 변수로 인해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지금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신중하게 체계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한 구간이 지금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올해도 작년 11월 초처럼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2025년 11월 초의 급락 상황은 코스피가 약 9% 정도의 가격 조정을 받았고요. 외국인들이 매도했었던 금액이 14조 원을 기록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도 큰 폭의 자금에 대한 이탈이 좀 있었죠. 당시 미국의 AI에 대한 어떤 고평가 논란,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속도 조절에 대한 영향을 통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됐으니까요. 이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얼마였냐면요. 삼성전자는 한 10만 원 정도 있었고요. SK하이닉스는 6만 원 정도 부근이었었는데 무너졌죠. 증권가에서는 하지만 그때 하락했었던 부분들을 좀 다르게 평가하고 있어요. 지난 11월에 발생한 코스피의 가격 조정은 강세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평균 수준이었다. 그리고 주도 업종의 가격 조정은 코스피 대비해서 1.5% 크게 진행되는데 당시 기계나 조선이나 반도체 업종의 조정도 과거와 비슷한 그런 정도였다라고 하는 분석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강세장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건강한 조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도 비슷한 급락이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대답에 저는 신중한 낙관론을 좀 말씀드립니다. 2026년도 기본적으로 강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조정이 있더라도 그렇게 큰 조정보다는 4천선 상단과 하단에 대한 폭을 봤었을 때 하단 부근은 한 4천선 정도 초반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 사이클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기업마저도 실적이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하면 거품이 쉽게 터지지 않을 거기 때문이죠. 근데 진짜 문제는 금리가 다시 급등을 하고 실적이 정점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어떤 신호가 함께 나올 때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2026년 상반기까지는 그런 조건이 아니다라는 어떤 평가가 지금 현재 시장의 지배적인 내용들이 아닐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경계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최근 1년 동안 코스피가 급등했었던 건 단기 진입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당연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기에 어떤 급등하게 되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고요. 또 상승폭 확대를 제한할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2026년도 주식시장은 이런 상승 기조의 어떤 변동성이 공존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리스크적인 부분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이 1월 29일 녹화하는 날인데 올해 1월 30일 미국 정부 셧다운에 재현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달에 미국 증시 셧다운 장기화를 통해서 큰 폭의 조정을 겪었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좀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연준 의장이 올해 5월 달 임기가 끝나거든요. 후임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금리 정책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올해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기세가 꺾일지 아니면 계속될지를 좌우할 선거인데 만일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셧다운 같은 극단적인 갈등 상황 더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시장에 충격을 줄 테니까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작년과 달리 올해는 펀더멘탈이 훨씬 탄탄하다는 거죠. AI 인프라 확대에 따라서 HBM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거고
타이트한 어떤 범용 메모리라든지 수급,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상승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실적이 언제까지 전개될 거냐? 올해는 당연히 전개가 될 것 같고요. 2027년도 이런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사실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PBR 지표 1.5배 수준이라 아직 상승 여력 좀 충분하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었었던 어떤 구조적인 불안 요인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뜨거울 때 뛰어들고 또는 너무 차가울 때 던지는 패턴은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모두가 열광할 때 한 발 좀 물러서서 모두가 버릴 때 쳐다보는 역발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싶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11월 초처럼 갑작스러운 조정은 올해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급락이라기보다는 강세장에서 반드시 오는 조정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레버리지는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리스크 분산 전략을 쓰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단기 차익 실현 욕구 또는 장기 성장 기대감이 충돌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빚을 내서 투자하는 부분들은 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구간이 아닐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눈여겨보는 주식은 어떤 주식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증시는 정말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특히 코스피에서 외국인 순매수 또는 순매도가 지수 흐름을 좌우하는 경우가 그동안의 일들이었으니까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반도체의 투톱이죠. 근데 흥미로운 건 올해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한 1조 넘게 1조 3천억 정도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6천억 정도 순매도하면서 가장 많이 털었죠. 근데 외국인들은 반대였어요. SK하이닉스를 거의 한 1조가량 담았고 개인과 외국인들의 선택이 좀 엇갈렸죠.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를 오히려 매도하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달까지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를 무려 한 6조가량 매도했고 같은 기간에 삼성전자는 2조 원 넘게 순 매수를 보였죠. 근데 올해 들어서 SK하이닉스는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는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사이클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 아직 남아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지금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올해 들어서 SK하이닉스의 보고서를 낸 증권사 11곳이 전부 다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특히 올해 코스피 순이익 중에 삼성전자의 비중이 약 한 26% 정도 차지할 거고 SK하이닉스의 비중도 한 22% 정도 보고 있는데 이 두 기업의 이익 증가율이 규모가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여전히 시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판단하고요. 과거로 가보면 2016년, 2018년도에도 반도체 업종이 3년 연속 이익이 증가하면서 순이익이 직전 고점 대비해서 80% 증가했거든요. 이번 2026년도 반도체 이익 사이클이 3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추가 상승 여력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뛰는 종목이 자동차 섹터예요. 특히 이제 현대차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CES 2026에서 현대차가 선보인 미래 전략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지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하는 상황 속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으니까요. 실적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실적 개선이라든지 로보틱스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가치가 반영이 되면서 자동차 종목 중에 현대차 같은 부분들이 리레이팅이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죠. 특히 휴머노이드 양산 계획이라든지 또 구글 AI하고의 협력이 구체화되면서 로봇 기대감이 지속 반영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조선주도 사실은 외국인들의 관심을 좀 받고 있거든요. 지난해 전 세계 선박 발주가 급감이 되면서도 한국 수주량은 증가했고 또 HCA 중공업이라든지 또는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이라든지 HD 현대중공업의 조선주가 굉장히 크게 상승했죠. 다만 최근에는 이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간 숨고르기에 들어갔었던 부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도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종의 외국인 지분율은 지금 현재 34% 정도를 웃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상위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수준에 그쳐 있어서 연기금의 어떤 참여 정책이라든지 또는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은 조금 코스닥이 높아 보이고요. 특히 전공정 장비 업체들이 좀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외국인들이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주식은 한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정리할 수 있죠. 첫째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메모리 반도체. 두 번째는 현대차하고 기아로 대표되는 자동차와 로보틱스. 세 번째는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으로 대표되는 조선과 방산주.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털이 탄탄하면서도 밸류업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외국인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조선 원전 방산을 놓쳐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26년 올해 주가 상승에 이끌 주도주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올해 주도주를 얘기하면서 사실은 반도체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어제 나온 SK증권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두 회사의 올해 영업이익이 180조 그리고 147조로요. 두 개를 합치면 327조를 넘어갈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 증가분의 약 70%가 이 두 회사에서 나온다는 계산이죠.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올해 HBM 출하량이 전년 대비 140%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더 재미있는 건 D램 공급이 부족해서 고객사들이 물량을 배정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공급자 우위 시장이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겠죠. 조선하고 방산도 올해 재부각되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로템,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 여전히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미국의 GE 에어로스페이스 실적 서프라이즈나 또는 한미통상 협상 그리고 유럽인데 동유럽 쪽에서의 수출 기대감이 조선이라든지 방산 관련 업종들의 상승 분명히 또 이끌 거니까요. 특히 국내 방산 업체들은 가격에 대한 어떤 경쟁력도 굉장히 좋고 또 납기도 잘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검증된 성능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성장기에 진입했고 앞으로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될 거기 때문에요. 수출 모멘텀도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2025년에 원전을 놓쳤다고 아쉬워하는 분들 2026년 전력망이라든지 또는 액체 냉각을 통해서 원전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AI 데이터 센터가 정말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전기가 부족해서 난리죠. 그러니까 변압기라든지 전선은 기본이고 이제 정말로 뜨거워진 그 서버를 시키는 액침 냉각 같은 시스템 관련된 종목들도 올해 진짜 알짜배기인 것 같아요. 최근 증권사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게 되면 전력기기들의 수주 잔고가 2028년까지 정말 꽉 차 있다라고 하니까 이익이 찍히는 섹터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또 올해 상반기 포트폴리오에 바이오 없으면 정말 소외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확실히 자리 잡으면서 유동성이 바이오로 쏠릴 테니까요. 특히 AI를 활용한 어떤 신약 개발 기업이라든지 또는 비만 치료제 같은 쪽에서의 밸류체인에 엮인 국내 대형주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시총 20위권 밖에서 놀던 종목들이 10위권 안으로 치고 올라오는 주도주 교체 현상이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면 로봇 섹터 같은 부분들, 로봇 산업은 사실 고령화 사회 진입이라든지 또는 어떤 생산에 있어서의 자동화 수요를 통해서 장기 성장 전망이 굉장히 밝죠. 현대차의 피지컬 AI 전환이라든지 또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중에서도 협동 로봇 같은 사업은 연관 시너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집중하셔야 될 그런 종목군들이 아닐까 싶고요. 현대차 그룹 내에서 여러 계열사들이 이 분야에서 지금 굉장히 크게 날개를 펼치고 있는 부분들은 직접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2차 전지예요. 지금 AI 때문에 전기 모자라잖아요. 원전만 지으면 끝이 아니고 그 전기 담아둬야 되는 보조 배터리 필수죠. 그리고 이제 작년까지
언젠간 나오겠지 했던 전고체 배터리. 올해는 좀 다릅니다. 삼성 SDI를 필두로 해서 파일럿 라인을 넘어서 실제 양산 샘플이 주요 완성차 업체로 공급되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 이 CES 2026 보셨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로봇이 사람처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 굉장히 크잖아요. 여기에도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의 로봇 전용 라인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것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요. 2026년 시장 흐름은 상반기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거고요. 하반기 가면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부터 사실은 상반기까지가 골든타임이에요. 2026년도 그래서 주도주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조방원 반바지로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놓쳤다고 하면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올해는 더 넓은 기회가 펼쳐질 것 같으니까요. 다만 이제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라든지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가파른 국내 주식 상승세에 하락에 베팅하는 굿버스를 사신 분들이 많은데요. 하루하루 괴로워하시는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근 코스피가 이제 5천을 넘는 와중에도 하락에 베팅했었던 굿버스 투자자들이 사실 엄청난 고통을 좀 받고 있죠. 실제로 한 투자자가 11억을 투자했다가 8억을 손실봤다고 했고 3억 5천만 원 손실을 인증하면서 시장을 떠난다라고 하는 투자자도 있었으니까요. 굿버스는 코스피가 1% 내리면 2% 수익이 나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코스피가 1% 오르면 2% 손실 나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2025년 하반기부터 정말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면서 5,100포인트를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굿버스는 500원 선이 무너지고 1월 28일 어제 제가 체크해 보니까 387원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문제는 굿버스의 구조적인 특성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수가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반복을 해도요. 음의 복리 효과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지수가 2%씩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면 수익이 플러스가 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0.6%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락이 확실하다라고 판단될 때만 단기 위주로 투자하는 게 적합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장기 투자로 갈수록 손실 가능성은 급격히 커지니까요. 그럼 지금 굿버스에 몰려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몇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현실을 직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이익 사이클을 감안하게 되면 코스피의 중기 상단 포지션이 5,600 또는 6,000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거든요. 2025년에 코스피가 기업가치 재고 정책이라든지 또는 AI 산업 성장에 힘입어 가지고요. 거의 한 70% 이상 폭등을 했죠. 올해 2026년 1월에만 22% 올랐어요. 근데 이 오른 게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분간 추세적인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두 번째는 손실을 심각하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1억 원이 손실을 났을 때는 손절 못하고 버티다가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후회하기 막급이잖아요. 현재 굿버스 보유자들의 거의 99%는 손실 구간에 있다라고 하는 증권사 보고서도 현재 얼마만큼 심각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세 번째는 물 타시겠다고 하는 분들 계신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부 투자자들이 평균 단가를 낮추려고 추가 매수를 하고 있지만 코스피의 상승 추세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손실만 더 커질 뿐이니까요. 실제로 지난주에 개인 투자자들의 굿버스 순매수 규모가 그 전주 대비해서 40% 감소했다라고 하는 건 많은 투자자들이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방향 전환을 고려해 보셔라. 지난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이요, ETF 순매수 1위가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코덱스 200 레버리지였어요. 많은 투자자들이 하락 배팅을 포기하고 상승장에 합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신호죠. 그래서 지수 ETF보다는 저는 반도체 ETF 상품을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결정이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죠. 특히 이미 큰 손실을 본 상태에서 손절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하지만 단기 조정 가능성과 추세적인 하락은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는 바로
본전 생각이거든요. 본전 찾으려다 인생 날아가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지금 고버스에 묶인 자금 아깝지만 그건 이미 지나간 기회비용이잖아요. 남은 자산을 지키고 2026년 주도주 열차에 지금이라도 올라타는 게 계좌를 살리는 유일한 길 아닐까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상승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이라도 대형주에 올라타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스피가 5천선을 넘어서면서 정말 축제 분위기입니다. 정작 중소형주 투자자분들은 사실은 소외감 느끼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올해 1월 한 달간 대형주 지수는 약 한 15% 상승했거든요. 근데 소형주 지수는 고작 0.5% 상승하는데 그쳤죠. 대형주 상승률이 소형주의 무려 32배라고 하는 정말 충격적인 수치인데요. 더 속상한 건 대형주 시가총액은 약 한 460조 증가했거든요. 근데 소형주 시가총액은 오히려 마이너스 1,800억 원으로 감소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최근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대형주 갈아타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섣부른 추격 매수는 위험하지만 실적이 뒷받침되는 대형주 선별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양극화가 생겨났냐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 이익 전망이 가파르게 개선되고 있는 반면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약화되면서 위험선호 자금이 중소형주보다는 정말 실적 가시성이 뚜렷한 실적 가시성이 굉장히 높은 대형주로 쏠렸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 15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연내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왔으니까요. 이런 와중에 반도체 업종의 영업이익이요. 2025년도에 82조였다가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250조로 200% 증가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대형주는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무턱대고 뛰어드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한국이라든지 또 미국 기업의 밸류에이션 측면을 보게 되면 중소기업보다 이 초대형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갭이 더 크기 때문이죠. 수급이 개선되면서 증시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대형주가 선도하면서 먼저 뛰겠죠. 그리고 중소형주가 따라가면서 키 맞추기 해가는 모습 예상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대형주 상승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맞습니다. 중소형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렇다라고 하면 실전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 실전 전략, 무조건적인 추격 매수는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대형주를 고점에서 사면 조정이 오게 되면 큰 손실 볼 수 있으니까요. 대신 이제 조정이 나올 때를 노리거나 또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대형주라고 하는 이유로 사는 게 아니라 풍부한 현금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또 매출이 증가하면서 투자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들, 그리고 높은 가격 전가력이라든지 거기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크게 급등하는 그런 기업들을 골라낸다라고 하면 성공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는 중소형주는 완전히 버리지 마십시오. 지금은 사실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지만 올해 2분기 또는 3분기로 넘어갈수록 중소형주 쪽의 자금 이동이 예상이 되니까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우량 소형주에 배분해 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건 시장은 항상 순환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대형주가 강세지만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무작정 대형주에 뛰어들기보다는 본인의 투자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목표 수익률을 고려해서 대형주하고 소형주를 적절히 배분하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대형주로 안정성을 확보하시되 미래의 소형주 반등도 함께 노리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반드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1월 30일에 있을 특강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도 신청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2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특강이 전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2월 달 특강도 역시나 매달 10일, 20일, 30일마다 전개가 되는데요. 2월 10일 특강 신청 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2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제 특강이 8시에 전개가 되는데요. 8시 전에 신청하신 분들, 그러니까
2월 10일 6시 전에 신청하신 분들은 무료로 특강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월 10일 6시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33,000원이라고 하는 비용을 받을 생각이거든요. 이 비용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황 또 섹터를 정해서 종목 말씀드릴 거고 암호화폐까지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릴 거니까요. 2월 10일도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아틀라스 공개 이후 현대차 주가는 2배 가까이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시장은 아틀라스 공개를 어떻게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현대차 주가가 정말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렇지만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1월 22일까지 상승폭이 무려 100%에 육박하니까요. 연초에 현대차의 주가가 한 20만 원 후반대, 30만 원 뭐 왔다 갔다 이 정도였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올라간 게 59만 원 찍었으니까요. 이 모든 게 사실은 CS2026에서 공개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때문인 것 같아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에서 아틀라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또 양산하고 공장에 대량 투입할 수 있는 곳은 딱 2군데죠. 현대차 그룹하고 테슬라가 유일하니까요. 그렇다면 시장은 아틀라스 공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한마디로 현대차는 이제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아틀라스 공개 이후에 증권사의 시선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180도 달라졌어요. 현대차가 기존의 완성차 기업이 아닌 피지컬 AI 기업으로 평가했다는 거죠. 증권사들 목표 주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65만 원으로 잡았고요. NH투자증권도 목표 주가를 거의 비슷하게 60만 원 뭐 이렇게 잡았으니까요. 이 와중에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정한 KB증권은 기존 대비 150% 상향하면서 80만 원을 목표가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 시총이 100조 원을 넘는 이변을 발생했으니까요. 이걸 이변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대차가요. 1974년 이후에 100조 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 기록이니까 5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처음 있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는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 재평가 때문인 것도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의 로봇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 2021년에 인수할 당시의 기업 가치가 한 1조 2천 정도였거든요. 아틀라스 공개 이후에 증권가의 평가가 또 이번에도 많이 달라졌죠. 2035년 휴머노이드 시장이 연간 960만 대 규모로 성장할 걸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시장 점유율을 몇 퍼센트 차지할 거냐면 한 15%에서 20% 정도 차지할 거라고 하는 분석이 현재는 좀 지배적입니다. 20% 차지한다라고 했었을 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앞으로 10년 뒤, 그러니까 2035년에 매출이 얼마나 될 거냐면 약 한 400조 원 매출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한 60조에서 70조 정도 나올 거다라고 전망하는 그런 전망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테슬라하고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사실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어떤 시장 가치를 평가했는데요. 사실은 테슬라하고 비교하기는 좀 뭐랄까요, 적절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완성차 업체 중에 로봇에 대한 생산이라든지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할 수 있는 곳이 지금은 테슬라밖에 없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시장 가치를 추정해 봤더니 적게는 30조, 많게는 146조로 평가하는 보고서가 나왔으니까요. 5년 전에 인수했었을 때 당시가 1조 원대였던 회사가 정말 5년 만에 30배에서 최대 120배 뛴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해외 언론의 반응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미국의 AP통신이요, 아틀라스의 시연은 실수나 부족함이 없이 아주 뛰어났다라고 CS에서 평가를 했고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 데크레이더 같은 기술지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 하나다라는 극찬을 보냅니다. 또 글로벌 IT 매체들이 CS2026에서 최고의 로봇은 아틀라스였다라고 기술력을 인정했으니까요. 그런데 시장에 큰 충격을 준 건 또 다른 이유가 아마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냐면 기술적인 완성도하고 상용화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아틀라스 보셨잖아요. 사람보다 유연하게 360도 회전하면서 관절이 꺾입니다. 그리고 부품을 스스로 옮기고 좁은 공정 라인에서도 사람처럼 뒤돌 필요 없이 제자리에서 관절만 꺾어서 작업하니까요. 이게 제조혁명이 아닐까요?
그리고 스스로 배터리를 교체해가면서 1년 365일 쉬지 않고 일을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만한 일꾼이 없는 거죠. 이미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물류 현장에 투입 준비를 마쳤다라고 하는 게 이번 발표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경악하는 숫자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무슨 숫자냐면요. 아틀라스 한 대 가격이 약 한 2억 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연간 유지비는 1년에 겨우 1,4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생산 공정에 있는 숙련된 근로자 연봉을 생각하면 2년만 이 기계를 사서 쓰면 기계값 빠진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현대차가요, 2028년까지 이 아틀라스를 3만 대 찍어낸다고 발표하잖아요. 이건 단순히 실험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공장 곳곳에 현대의 아틀라스가 공장의 표준을 바꾸겠다라는 선전포고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시장은 아틀라스 공개를 현대차가 자동차 회사에서 피지컬 AI 기업으로 변신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좋은 로봇 을 만들었다고 하는 평가를 넘어서 현대차 그룹이 미래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라든지 또는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현대차의 미래는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이다라고 결론을 내놓고 있어서요. 완전히 기울어진 이런 상태가 계속 쭉 전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완성차 기업에서 완성형 로봇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가치의 재평가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가치에 대한 재평가 맞습니다. 현대차의 가치 재평가는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지금이 바로 그 한가운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가장 극적인 어떤 변화는 시가총액인 것 같아요.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오늘 녹화하는 날이 1월 29일인데요. 1월 28일 101조로 사상 처음 100조를 돌파했는데 우선주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 115조를 돌파합니다. CS2026에서 아틀라스를 공개하기 직전이었었던 지난 1월 2일 61조의 시가총액에 대비한다라고 하면 거의 65% 증가한 수치고요. 불과 3주 만에 시가총액이 40조 늘어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시장이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증권가 쪽에서의 어떤 평가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게 좀 큰 증거예요. 증권가에서 현대차를 피지컬 AI 기업으로 이제 재분류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전통적으로 현대차는 사실은 자동차 그룹은 스탠다드가 도요타 같은 이런 완성차 업체들인데 도요타의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530조 수준이거든요. PER 값이 10배의 PER 값으로 매겨서 계속 가격이 고정적인 형태로 전개가 되고 있죠. 현대차는 그것보다 조금 낮게 한 8에서 9배 정도 수준에 늘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틀라스 공개한 이후에 불과 3주 만에 PER 값이 도요타하고 어깨를 견줄 만한 10에서 10.5배 수준까지 도달했다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목표 주가 상향이에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 CS 이후에 두 번째로 목표 주가를 상향해서 85만 원까지 제시를 했고 KB증권은 8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시가총액 165조에 해당하는 그런 수준인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어떤 지분 가치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35조 정도 해당을 하고 있어서 기존의 자동차 사업 가치 70조, 거기에 휴머노이드를 활용한 자율주행의 어떤 파운드리 비즈니스 가치 60조 플러스 해서 나온 그런 결과값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동차 회사로 보는 게 아니라 피지컬 AI 기업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시장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상징적인 건 비교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증권사들이 현대차의 밸류에이션을 피어 그룹, 그러니까 비교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바꿀지가 사실은 쟁점으로 떠오른 건데요. 그동안에는 자동차 만드는 기업, 그러니까 내연기관의 완성차 기업으로 묶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전기자동차 1군의 그룹하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피지컬 AI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의 비교 대상이 테슬라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해외 시장의 반응 역시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3년 이후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자동차 공장에 적극 투입할 수 있는 기업은 테슬라하고 현대차 그룹 두 기업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12개월 선행 PER도 8.3배였는데 지금 도요다가 10한 8배 이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굉장히 낮았었죠. 굉장히 저평가를 받았었죠. 그런데 그 저평가 받았었던 현대차가 도요다 같은 그런 쪽으로 평가를 다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다만 신중한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로보틱스 사업의 매출이라든지 또는 수익성인 거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려면 적어도 지금보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 적어도 한 2029년이나 2030년 정도는 돼야 의미 있는 매출하고 수익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업인 자동차 산업 안에서 게임 체인저로 작용할 어떤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성과가 아직은 좀 미비하다라는 분석도 굉장히 많거든요. 기존의 완성차 중에서 최상단 밸류에이션 적용을 받는 도요다가 한 11배 정도 기준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현대차에 동일한 멀티플을 적용하는 건 사실 아직 좀 이른 그런 지적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속성인 것 같습니다. CES 2026에서 공개된 모빌리티하고 또 로봇 신기술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사업에 대한 가시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론적으로 현대차의 가치 재평가는 이미 제가 보기에는 1단계를 통과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어떤 실적이라든지 또는 사업에 대한 성과를 내는 2단계로 접어들 나아가서 3단계 재평가를 이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늘 이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이후에 꾸준히 다져온 로보틱스 기술이 실제 제조 현장에 결합이 되는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기업 가치가 자동차 제조에서 첨단 기업 기술로 재평가될 수 있는 분명한 판단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시장은 이미 현대차를 완성차 기업이 아니라 피지컬 AI 기업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정말 현대차가 이 기대에 부응하는 실적, 거기에 플러스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입증하는 이것만이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스닥 상장에 따른 현대차 주가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현대차에 대한 지금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현대차 그룹이요, 부회장 직속으로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을 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미국 나스닥 상장 작업에 이 팀이 본격적으로 착수했거든요. 이건 단순 추측이 아니라 실제 상장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준비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언제 상장하느냐? 소프트뱅크하고 맺은 주주 간의 어떤 계약 내용을 보게 되면 현대차 그룹이요, 올해 6월 달까지, 그러니까 2026년 6월 달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를 나서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소프트뱅크가 자녀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2026년 하반기에서 2027년 초 사이에는 IPO가 반드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 얼마나 되느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이건 좀 놀라운 부분들이 있어요. 지난 CES 2026에서 이전까지만 해도 한 4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 수준으로 평가됐었던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을 통해서 평가받는 부분들이었는데요. 최근에 이 평가에 대한 밸류 가치가 30조 원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평가를 제대로 좀 받고 있지 않나 싶고, 특히나 증권가 중에서 KB증권은 기업 가치를 128조 원으로 산정을 합니다. 한화투자증권은요 146조 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평가는 장기 성장성의 반영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상장 시점에는 적어도 어떤 12조나 또는 56조 정도 수준으로 기업 가치를 목표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중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조에서 56조 정도는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 정도의 기업 가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평가가 높아졌냐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CES 2026에서 발표했었던 내용을 좀 보게 되면 2028년까지 3만 대 정도 규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전용 생산 공장을 완공하겠다라고 발표했고, 거기에 현대모비스라든지 또는 글로비스 같은 어떤 그룹사 쪽에서의 역할 분담을 통해 가지고요,
양산 체제를 구축할 거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가장 큰 약점이었던 게 양산 계획이 명확해지면서 시장의 어떤 불투명한 부분들이 우려가 해소됐다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평가가 높아진 거죠. 지금 현대차 주가는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초 20만 원 후반대에서 출발한 주가가 50만 원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어서 연초 대비 거의 뭐 한 60%, 80% 폭등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부터가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의선 회장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이 현대차 그룹의 어떤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이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의선 회장이 그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몇 퍼센트 갖고 있냐면 20% 좀 넘게 갖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22% 갖고 있거든요. 만일 기업 가치가 30조가 된다라고 하면 산술적으로 7조 원이 넘는 자금을 현금으로 확보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걸 어디에 쓸 거냐? 상속세. 그리고 지주사 쪽에서의 전환 같은 회장 중심의 지배구조 강화에 중요한 실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하겠죠. 현대차 그룹이요. 국내 30대 대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순환 출자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거 해소하려면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 상장의 열쇠를 통해서 이 키를 쥐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리스크는 없냐? 물론 있죠.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면 상반기에 모든 것을 빨리 반영을 하고 하반기에 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지금 보게 되면 적자거든요. 상용화가 제대로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한 대당 얼마냐면 2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아틀라스의 한 대당 가격은 14만 달러죠.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 제조 현장에 투입이 되는 비용 대비 효율성을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숙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현재로서는 시장이 현대차를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피지컬 AI 기업으로 재평가하는 분위기가 확실해 보이고 있고요.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현대차 주가에는 정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 분명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 주가가 오르면서 현대차 관련주들도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 아틀라스로 인해 진정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으리라고 보시나요? 현대차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아틀라스를 통해 가지고 진정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기업들을 한 세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첫 번째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현대모비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을 한마디로 정의해라라고 하면 액추에이터의 왕이죠. 아틀라스 양산이 현실화될 경우에 매출 구조상 3분의 1 이상이 액추에이터 같은 핵심 구동 부품으로 규결이 될 거거든요. 표준 공급업체가 현대모비스입니다. 또 액추에이터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의 재료비의 60%가량을 차지하는 부품이어서 로봇의 관절이잖아요. 사람으로 치면 뭐 팔꿈치라든지 아니면 무릎 같은. 근데 이게 없으면 로봇이 사실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또 숫자가 좀 재밌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2035년,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지나서 예를 들어서 아틀라스를 150만 대 정도 양산한다라고 하면 현대모비스의 휴머노이드 관련 영업이익은 13조 원에 달해서요. 올해 영업이익의 3배에 이를 전망이고요. 지금 현대모비스 연간 영업이익이 약간 3조 9천, 3조 8천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로봇 하나의 사업으로 그 3배를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간접 지분이 약 11%거든요. 이것도 지금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현대모비스는 단순히 로봇 관련주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버는 구조가 명확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모비스가 중국에 뒤지지 않고 있고요. 또 대량 부품을 성능이라든지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신뢰도 측면에서 잘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최적의 파트너라고 지난번에 콕 집어서 지명을 했죠. 이렇게 됐으니까 이미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로서 양산 경험도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굉장히 큰 강점이어서요.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 현대모비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녹화하는 날이 1월 29일 현대모비스의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라인을 하나 그어 드릴 거고 두 번째 라인은 이렇게 그어 드릴게요. 첫 번째 라인과 두 번째 라인을 이렇게 그었는데 위에 라인은 어떤 라인이냐면 21선 부근에 있는 가격대, 그러니까 43만 5천 원 부근 정도의 가격은 눌림이 전개될 때 한 번 매수할 수 있는 분할 매수의 첫 번째 자리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자리는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었던 시초가 부근 40만 원 정도의 가격대인데요. 40만 원 정도의 가격대는 두 번째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자리 두 군데를 통해서 매수한 이후에 슈팅이 나오면 분할로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현대 모비스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대 글로비스라고 하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류 쪽에서의 숨은 강소기업이에요. 현대 글로비스는 좀 의외일 수 있는데요. 물류회사인데 그럼 물류회사가 로봇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글로비스가 AI를 통해 가지고요 공급망 최적화를 맡은 계열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틀라스를 연간 3만 대씩 생산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럼 부품 공급이라든지 또는 완성품에 대한 물류가 그리고 글로벌 배송이라든지 또는 뭐 재고 관리 같은 거 이거 굉장히 필요할 거거든요. 그걸 누가 담당하냐? 그렇습니다. 현대 글로비스가 이걸 담당하는 거죠. 게다가 현대 글로비스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도 11.3% 있거든요. 지분 가치 계속 반영이 되겠죠. 투자 포인트요. 현대 글로비스는 디지털 물류 플랫폼으로 현재 진화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차를 실어 나르는 게 아니라요. AI 기반을 통한 어떤 공급망의 최적화 또 로봇의 배송 시스템 같은 걸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이 로봇을 글로벌로 확장을 할 때 필수 불가결한 인프라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 가치가 사실은 주가에 제대로 좀 반영이 안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요. 앞으로 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서 현대 글로비스도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글로비스의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에서 라인을 두 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두 개 라인을 걷는데요. 이 두 개 라인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최근 들어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다른 날이 있어요. 이번 주였죠. 이번 주 월요일 날 아래 꼬리를 길게 단 날 아래 꼬리의 가격이 한 2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래 꼬리 길게 단 이런 구간은 한번 눌림이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리고요. 두 번째 자리는 거래량이 많이 발생한 날이 올해 1월 달 초부터 전개가 됐는데 장대 양봉이 진행이 되고 종가 부근, 그 종가 부근이 21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23만 원, 21만 원짜리에 대한 요 흐름 분할 매수 전개하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슈팅이 나오면 분할 매도하는 전략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현대 글로비스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이 종목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로봇의 두뇌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현대 오토에버가 현대차 그룹의 IT 전문 계열사거든요. 아틀라스가 공장에서 일을 하려면 어디 가서 어떤 제품을 가져다가 어디에다 놔라, 뭐 어디로 이동해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령이 필요한데 이게 다 어떤 거냐면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의 관제 시스템 그리고 AI 학습 플랫폼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 이런 거를 진행하는 기업이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로봇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 현대 오토에버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이 연간 3만 대 정도의 로봇을 운영하려고 하면 이걸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거의 몫은 현대 오토에버가 그 몫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로는 하드웨어는 한번 팔을 꺾으면 끝나지만 소프트웨어는 어때요? 계속 업데이트하고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독 모델처럼 지속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과거에 소프트웨어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시기가 다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요. 현대 오토에버도 차트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의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에서 라인을 그어 드릴게요. 이렇게 하나 라인 긋고 두 번째 라인 이렇게 그어 드리면요. 첫 번째 라인 같은 경우에 주봉으로 왔었을 때 아래 꼬리를 계속 두 번 터치를 했었던 얘기는 다시 한번 이번에도 앞으로도 이 터치했었던 아래 꼬리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은 41만 2천 원 부근인데요. 그 부근 내외에서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35만 원 정도의 부근인데 이거에 대한 가격 라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터치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라인을 그은 자리에서 분할 매수 전략 필요하고
슈팅이 나오면 분할로 매도하는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적절히 실현하는 그러한 종목이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 주가의 가파른 상승에 지금이라도 사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지금이라도 현대차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너무 올라서 쳐다도 보면 안 될까요? 지금 현대차 주가를 보시면 정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1월 22일 장중에 59만 원까지 찍으면서 정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니까요. 연초만 하더라도 29만 원, 30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거의 2배 가까이 오르는 이거는 뭐 어떻게 착시가 아니라 현대차의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하는 게 올바른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왔냐? 가장 큰 이유는 현대차가 이제 더 이상 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죠. 현대차를 피지컬 AI 시대의 선두주자로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CS2026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하고 그리고 구글의 딥마인드하고 손잡으면서 시장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가가 난리죠. 대부분의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50만 원 또 50만 원 중반대로 평균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7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업합니다. 오늘 지금 현재 주가가 50만 원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한 40% 상승 여력이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목표 주가를 높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한 거죠. 사실은 그 목표 주가를 높인 이유는 올해 관세 완화와 또 친환경 차의 어떤 판매 확대 그리고 손익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보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물론 아직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미국발 관세가 뭐 25%니 15%니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런데 만일 15%로 인하가 되면 현대차가 한 2조 5천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거 말고 불안 요소가 없냐? 물론 있습니다. 증권사의 어떤 평균 목표 주가가 컨센서스를 봤었을 때는 50만 원에서 50만 원 중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뭐 평균 53만 원이라고 가정했었을 때 지금의 주가하고 괴리 간의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추가 상향을 위해서는 사실 4분기 실적 발표에서 공격적인 가이던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2024년에 40% 지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몇 퍼센트까지 떨어졌냐면 32%까지 하락했다라고 하는 점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사는데 외국인 기관들이 파는 구조가 계속이 되면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현대차가 2026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한 0.7% 정도 상승할 것에 그칠 거라고 하는 전망도 역시나 매우 어려운 전망을 내놓고 있죠. 그리고 중국 시장의 둔화라든지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전기차 세제 지원 종료 같은 악재들이 사실 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차는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PE 값이 13배를 돌파하려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현재 전개되고 있거든요. 증권사의 평균 목표가에 거의 근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로 인해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지금 좀 출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을 보면 얘기는 다릅니다. 인도를 좀 보면요. 인도 쪽에서의 내수 순위는 좀 밀렸지만 수출 물량이 26%나 폭등했고요. 인도 공장을 글로벌 수출 기지로 전환하려고 하는 전략이 지금 성공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2025년 12월 달에요. 포르쉐 출신 만드레드 하러라고 하는 기술자를 R&D 쪽에서의 사장으로 영입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전환을 좀 가속화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다라고 하면 현대차 지금 당장 사서 한 달 안에 뭐 20%, 30% 수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라든지 또는 1년을 보는 관점이라고 하면 현대차가 피지컬 AI 기업으로 본격 전환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은 정말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눌림목이 오면 반드시 담아야 될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한 번에 몰빵하기보다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안전하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월 30일 뿐만 아니라 1월 20일 특강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정말 CS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좋았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은데요. 중요한 말씀 한 가지 드리도록 할게요. 2월 10일입니다. 2월 10일 특강에는 반드시 2월 10일 6시 전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6시 전에 신청을 하셔야 무료로 특강을 들으실 수 있고요. 만일 6시가 넘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33,000원이라고 하는 비용을 받기 때문이죠. 이 얘기는 비용을 받겠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미리미리 신청을 하셔서 무료로 특강을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10일, 20일, 30일 단위로 매 전개되는 요 특강, 그 저녁 8시에 항상 특강이 전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특강을 통해서 시황과 종목에 대한 섹터, 그리고 암호화폐 같은 이런 부분들의 전략 제대로 세우셔서 돈 많이 버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